3장으로 넘어가서 안심할 수 없는 가공식품과 첨가물에 대해서 정크푸드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했네요. 사례방은 18세기 중반부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활약한 법률가로 정치가로 음식에 얽힌 다양한 것을 성찰했다. 또 저자이자 또 미식가이면서 명언을 남기는데, 당신이 먹은 음식을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하하, 그렇겠네. 독일 철학자 허여바흐,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인간은 먹은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될지가 정해진다. 평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인간의 체질이나 소질은 크게 달라진다. 건강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나 기분이라는 정신적인 영역도 달라진다. 따라서 먹는 것을 좀 더 의식해야 한다. 아직 젊기 때문에 괜찮다며 먹을거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성인병에 걸리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력은 저하되고 재직난을 겪는 세대이면서 이직률 또한 높다. 상사 요구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 임원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을 자주 먹는 현대의 식습관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제일 낮은 정보에 준한마음이란 선택하는 기준의 수준도 낮아져서 그런 정보에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건강을 망치는 스트레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은 이건 또 올바른 기름이 아니죠. 우리 몸에는 오메가3, 오메가6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방산은 인체의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는 지방산이다. 건전하게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스타글란딘, 또 드로모간 등을 포함해서 에이코사나이드라는 체내 조절 물질이 체내에서 조정 역할을 맡는데, 이것이 체내에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산이다. 무섭네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일 때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은 크롬이라는 미네랄이라고 설명했는데, 크롬, 세포를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크롬이 중요하네요. 또 세포의 문을 연다는 말은 오늘 내가 또 새롭게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때 경첩의 일부가 잘못 섭취한 트랜스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면 쉽게 녹슬어서 문이 열리지 않게 된다. 설명이 참 아주 신기합니다. 크롬이 풍부해서 열쇠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에 넘치게 된다. 일본에는 5명 중에서 1명이 당뇨병 또는 그 예비의 고문이 된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 지방산이다. 그렇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트랜스 지방산을 섭취 않아야 한다. 하지만은 패스트푸드 뭐 등등등등해서 다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 막 과자든 빵이든 뭐 온갖 그렇겠죠.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제과에서의 초콜릿 과자 한 상자의 무게는 약 40g인데 그 중에 2g이 트랜스 지방산이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어느 제빵에서의 초콜릿 빵 90g에는 2.6%의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다. WHO의 정한 하루 트랜스 지방산 섭취 제한량은 약 2g인데 아이가 초콜릿 과자 한 봉지를 먹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제한량에 이른다. 그래서 뭐 저녁 식사로 햄버거나 감자튀김 먹으면 이미 그것으로 제한량이 훌쩍 넘어버렸다. 이런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죠. 그리고 글루탄산 나트륨 MSG가 이 조미료가 증후군 또 트랜스 지방산만 그 원인 물질이 아니라
트랜스 지방산보다도 또 화학조미료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화학조미료들이 뭐 이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또 음식 맛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인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약 20종의 알파 아미노산은 균형적으로 조합하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한두 종류의 아미노산의 양이 두드러지기만 하면 조합할 상대의 아미노산이 부족해버리고 신체는 제멋대로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아미노산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강화한다. 이것을 아미노산 엠밸런스라고 한다. 화학조미료를 자주 대량으로 섭취하면 늘 아미노산 엠밸런스가 일어나서 점차 아미노산, 즉 화학조미료를 계속 찾게 되어진다. 아미노산 과잉 섭취는 이제 그만하자. 그랬네요. 자, 처음에는 미래 글루텐을 원료로 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1960년대는 석유에서 합성시켜서 대량으로 생산했다. 또 이렇게 또 석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이 되어서 현재는 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발효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진다. 사탕수수로만 바뀌었다고 해도 설탕을 짜내고 난 시커멓고 흐물흐물한 찌꺼기에 여러 약품을 첨가해서 상품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 비밀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글루탐산은 천연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가정에서도 다시마나 어패를 물에 담그거나 끓이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터뜨려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장에서 전개한 위험성 높은 화학물질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냐 했네요. 염산으로 분해하는 단백가수 분해물 글루탐산, 나트륨, 가피등 가공식품 가운데 대표적인 첨가물이 단백가수 분해물이라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있다. 여기에도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단백가수 분해물의 원재료는 동물이나 생선에서 식용 부위를 떼어내고 남은 찌꺼기나 대두 등의 식물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이다. 여기서 얻은 동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가수 분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단백질에 염산을 뿌리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단백질에 염산을 뿌리면 거품이 불불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미노산은 그 상태로 먹을 수 없어서 중화되어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줘야 한다. 강산인 염산은 강알칼린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키고 이런 공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을 액상이나 분말로 만든 것이 단백가수 분해물이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독성이 의심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폴리인산 나트륨이나 피트산 같은 첨가물은 우리 몸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다. 그래서 아연 결핍증 환자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체질들이 많죠. 아연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 아연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네요. 어떤 것들이요? 자, 이런 물질이 단백가수 분해 물질은 아미노산의 균형도 또 물이 떨어버리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나 폴리인산 나트륨은 유화제, 햄과 소시지 등의 결착제, 두부, 응고제, 중화면의 간수로 사용이 된다. 간수로 사용되네요. 폴리인산 나트륨이 피트산은 변색 방지제, 또 조정제, 절임제, 진미류에 자주 사용이 된다. 편의점 도시락은 병을 부른다. 그래서 편의점 트랜스지방산, 글루산, 나트륨, 단백가수 분해물, 폴리인산, 나트륨, 피트산. 이번 장에서 언급하는 물질들은 우리 인간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화학물질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은 패스트 푸드 체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식품 등등 이런 우리 본래 음식은 신체의 이런 결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화를 재촉하고 병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싼 것은 싼 것일 뿐이다. 싼 것은 싼 것이 편의점 제공하는 또 가공식품들이 혹시 너무나 값이 저렴하다면 약품,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과연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
일본에서는 세계대전 직후에 인격지수가 60% 되었다가 점차 낮아졌다. 식품첨가 물의 종류와 용도를 볼 때 저 보면은요, 그냥 식품첨가물이 감미료는 자일리톨, 착색료, 치조, 항적, 식품도 보존제가 있고, 증점제가 있고, 안정제 있고, 산화방지제 있고, 발색제 있고, 표백제 있고, 곰팡이 이스, 부도, 건배수, 향료, 산미료, 두부, 응고제, 유화제, pH 조정제, 간수, 팽창제, 그 밖에 식품, 들어가는 들이 너무 많네요. 자, 쉽게 썩는 혀, 착각의 기술. 공업 제품인 가공식품은 소금과 설탕과 기름의 배합 비율을 조절하여서 최상의 맛을 느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했어요. 반복되는 선택의 젖. 슈퍼마켓에 가지런히 놓인 곳을 보면은 참 비스켓이라는 과자를 생각해보자. 각 회사는 다른 식감, 다른 모양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구성은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라고 했네요. 대량 생산된 음식을 구입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진 이런 지금 식생활 속에 살아간다. 참 딱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부족하다. 사정은 배는 부르지만 소리 없이 확산되는 영양 부족의 현상이 되어버렸다. 라고 했어요. 배는 부르지만 이렇게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식물 영양소는 폴리페놀, 함유 화합물, 또 당 관련 화합물, 향기 등등 이런 것들이 찬도시에는 참 이런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업적으로 생산되어서 자연에서 멀어진 것은 아무리 먹어도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생활을 파고드는 이 가공식품들이 소리열 생산되는 이 크롬과 아연에 대한 문제에 크롬과 아연의 이 미각을 정상으로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중요한데요. 크롬과 아연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크롬은 체내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무 중요하네요. 아연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각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다. 또한 생식 기능에도 하고 있어서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어디 불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효소의 원지로도 쓰이고 상처를 빠져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서 아연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저혈당과의 관련성이 있어도 아연의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각장애의 원인은 아연 부족이다. 미각이 장애가 생겨버렸는데 아연을 더 첨가시켜서 많이 먹어서 새롭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네요. 또 크롬, 아연, 철을 주먹, 철까지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크롬, 철분, 이 혈액과 아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아연은 정제되지 않은 참 곡물들이 많이 들어있고, 크롬은 역시 정제되지 않은 곡물 속에서 있는 것들이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고구마 등등 이렇게. 과일은 천연 건강식품이다. 과일 자체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에는 식물 영양소 그래서 특히 폴리페놀계의 케르세틴이라는 것들이 케르세틴은 사과에도 베리, 곡류, 견과류, 녹차 그래서 천연 속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도 사과를 충분히 재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도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과일은 인간의 소화 효소를 쉽게 분해해 소화한다. 과일만 먹으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고르게야 30, 40분이 지나지가 않는데 다른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불필요해져서 또 음식 일례로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2시간, 3시간 불필요하게 위장에 머무르게 되어진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거죠. 옛날인 도시에서도 정원에 감, 무화과, 비바, 석류 같은 건 심어서 과일의 효용성 잘 이용했는데 요즘은 제철에 나오는 것이 너무 풍요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가요? 철철하면 영양 부족을 알리는 신호다. 그냥 철철하다고 그냥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은 또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잉 섭취, 또 과다 섭취는 인체에 또 큰 해가 될수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칠 수 있으니까요. 철분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한이한 마음으로 철분제를 섭취하다가 또 적정량을 넘어버리면 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또 커진다. 철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로 만드는 과정에 이 문제네요. 활성산소를 만드는 그 과정들이 또 있네요.